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습기 찬 어둠을 가르는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 퀴퀴한 먼지 냄새와 덜 마른 빨래의 눅눅함, 그리고 밤늦도록 끼니를 때운 컵라면의 희미한 향이 뒤섞인 공간이었다. 28살의 강하나는 낡고 낮은 책상 앞에 몸을 구겨 넣은 채 타블렛 위로 쉴 새 없이 펜을 돌렸다. 마감이었다. 대한민국 최대 웹툰 플랫폼 웹코믹스에서 주최하는 신인 공모전.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이야기는 경계선의 로맨스.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한 두 남녀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였지만 그 속에는 그녀 자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짙은 갈색 피부, 풍만한 몸매, 세상이 그녀에게 가차없이 붙인 꼬리표들이었다. 그 꼬리표 뒤에 숨겨진 반짝이는 재능과 뜨거운 열정을 알아주는 이는 세상에 많지 않았다. 어쩌면 아무도 없을지도 몰랐다. 제발 이번에는 딱 한 번만이라도. 하나의 입에서 거의 신음과 같은 간절한 기도가 새어나왔다. 지난 밤을 꼬박 세워, 아니 지난 몇 달간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가며 완성한 원고 파일을 업로드 버튼 위로 옮기며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마우스 커서를 몇 번이고 망설였다. 클릭하는 소리와 함께 파일이 서버 저편으로 빨려 들어가자 온몸의 힘이 쭉 빠져나가는 듯한 허탈감과 동시에 심장을 간지리는 일말의 기대감이 뒤섞인 한숨이 방 안의 눅눅한 공기 속으로 무겁게 내려앉다. 어린 시절 한국인 아버지와 아프리카계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하나는 늘 경계인이었다. 유치원 때부터 다르다는 시선은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그 시선은 더욱 노골적인 놀림으로 변했다. 코끼리 공주, 깜댕이, 아프리카 추장 딸 같은 짓궂고 잔인한 말들이 뾰족한 가시가 되어 어린 하나의 여린 마음에 쉴 새 없이 박혔다. 특히 사춘기 시절 남몰래 좋아했던 같은 반 남학생에게 용기를 내어 건넨 편지에 대한 답장은 끔찍했다. 내 얼굴 보면 밥맛 떨어진다. 거울 좀 보고 살아라, 돼지야. 그날 하나는 텅 빈 교실에 남아 해가 질 때까지 울었다. 그 잔인한 말들은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그녀의 자존감 깊숙이 새겨졌다. 어머니는 늘 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야, 그레이스. 내 안의 빛을 절대 잊으면 안 돼 라고 다독였지만 세상의 차가운 시선은 어머니의 따뜻한 위로마저 무색하게 만들었다. 세상이 정의하는 아름다움의 기준에서 하나는 언제나 한참이나 동떨어진 존재였다. 오직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그녀는 모든 것을 잊고 자유로울 수 있었다. 하얀 타블렛 위에서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될 수 있었고 자신이 꿈꾸는 이야기를 마음껏 펼쳐낼 수 있었다. 그곳에서만큼은 그녀는 뚱뚱한 흑인 혼혈 강하나가 아니라 섬세한 감수성을 가진 이야기꾼 그레이스 강이었다. 며칠 후 강남의 화려한 웹코믹스 빌딩 사무실. 신입 PD 김민주는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공모작들 사이에서 거의 파묻힐 지경이었다. 커피로 연명하며 작품들을 훑어보던 그의 눈에 하나의 경계선의 로맨스가 들어왔다. 처음엔 평범한 로맨스물들 사이에서 유독 튀는 그림체 때문에 시선이 갔지만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넘길수록 그 작품 속에 깊이 빠져들었다. 인물들의 미묘한 감정 변화를 포착해내는 섬세한 표정 묘사, 빛과 그림자를 활용한 감각적이고 세련된 연출,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울리는 진솔한 이야기. 민주는 단번에 이 작품이 가진 특별한 잠재력을 알아보았다. 어딘가 낯설지만 강렬한 끌림. 그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이거다. 이 작품은 뭔가 달라. 그는 당장 편집장에게 이 작품을 강력하게 추천하기로 마음먹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도 들었다. 웹툰 시장은 냉정했고 대중성과 상업성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이 작품이 웹툰계의 신선한 바람을, 어쩌면 작은 파문이라도 일으킬 수 있으리라는 강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웹코믹스 심사회의실의 공기는 예상대로 무겁고 냉랭했다. 높은 천장과 세련된 인테리어가 오히려 위압감을 더했다. 민주는 긴장으로 마른 입술을 애써 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경계선의 로맨스의 장점들을 열거했다. 독창적인 세계관, 입체적인 캐릭터 설정, 뛰어난 작화력과 연출력. 그의 열정적인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잠시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마케팅 팀장이 먼저 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열었다. 김민준 PD, 열정은 알겠는데 작품이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독자들은 좀 더 가볍고 직관적이고 자극적인 걸 선호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건 너무 마이너한 감성 아닌가 싶기도 하고 타겟층이 불분명하다는 느낌도 좀 들고요. 편집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특별심사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스타 작가 최유리가 입가에 교묘한 미소를 머금은 채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현재 웹코믹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로맨스 웹툰 강남 프린세스의 작가였다. 눈처럼 하얀 피부에 가녀린 몸매, 긴 생머리. 한국 사회가 선망하는 미인의 모든 조건을 갖춘 그녀는 자신의 외모를 철저히 관리하며 SNS에서도 완벽한 미모와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로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었다. 그녀의 웹툰은 그림체나 스토리보다는 미녀 작가 최유리라는 후광 효과로 더 유명세를 탄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녀는 현재 웹툰계의 가장 핫한 아이콘이었다. 김민준 PD님, 열정은 좋은데요. 그림은 독특하다 못해 좀 기괴한 느낌도 들고 어둡잖아요. 이런 그림체랑 스토리로 요즘 독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을까요? 예쁜 그림, 잘생긴 주인공 나오는 로맨스가 대세인데 말이죠. 무엇보다 이 작품 그린 작가님 정보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요즘은 작가 이미지도 작품의 일부잖아요. 독자들이 작품에 몰입하려면 작가에 대한 호감도도 중요하니까. 혹시 작가님 외모가 좀 부담스럽거나 하면 마케팅하기도 어렵고요. 최유리의 말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작가 이미지라는 말은 명백히 하나의 외모를 겨냥한 것이었다. 민주는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신입 PD로서 업계 최고 스타 작가의 발언에 정면으로 반박하기는 어려웠다. 그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다. 작가님, 개인정보는 아직, 하지만 작품 자체의 완성도와 잠재력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최유리는 콧방귀를 끼며 말을 이었다. 글쎄요, PD님. 잠재력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진 않죠. 시장은 냉정하니까요. 전 이 작품 솔직히 별로네요. 결국 다른 심사위원들도 최유리의 의견에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하나의 경계선의 로맨스는 예선 탈락이라는 쓰디쓴 결과를 맞이했다. 대중성 부족, 상업성 불투명, 플랫폼 색깔과 맞지 않음이라는 판에 박힌 이유들이 이메일 통보서에 적혀 있었다. 탈락 소식을 확인한 하나의 눈앞이 다시 한번 캄캄해졌다. 역시 난 안 돼. 내 그림은, 내 이야기는 세상에 나갈 수 없어.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작업 의욕마저 사라지는 듯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울었다. 타블렛은 먼지가 쌓인 채 책상 구석에 처박혔다. 최유리가 했던 말. 작가 이미지도 중요하니까 혹시 작가님 외모가 좀 부담스럽거나 하면 그 말이 끊임없이 뇌리를 맴돌며 그녀를 괴롭혔다. 그때 스마트폰이 절망의 침묵을 깨고 울렸다. 김민준 PD였다. 강하나 작가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힘이 부족해서 면목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작가님 작품 정말 훌륭했어요. 심사위원들의 평가는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부디 포기하지 마세요. 정식 플랫폼이 아니더라도 작가님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방법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돕겠습니다. 민준의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에 하나는 간신히 울음을 삼켰다. 그의 말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가느다란 빛처럼 느껴졌다. 그래,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세상이 나를 외면한다 해도 내 이야기를 들어줄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나는 계속 그려야 했다. 하나는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내보이기로. 비록 가장 화려하고 넓은 무대는 아닐지라도 누군가는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줄 것이라고. 그 작은 가능성에 모든 것을 걸어보기로 했다. 하나는 먼지가 쌓인 타블렛을 꺼내 깨끗이 닦았다. 그리고 개인 SNS 계정과 소규모 독립 웹툰 플랫폼 언더도코믹스에 경계선의 로맨스를 매주 한 편씩 올리기 시작했다. 아무런 대가도 보장도 없는 막막한 시작이었다.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도 없는 듯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접속해서 조회수를 확인했지만 숫자는 좀처럼 늘지 않았다. 역시 무리였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스멀스멀 피어오를 때쯤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다. 한 달쯤 지났을까 조금씩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작가님 그림체 너무 독특하고 예뻐요. 다음 편 기다릴게요. 여주인공 성격 너무 매력적이에요.
흔한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니라서 좋아요. 뭔가 진짜 사람 사는 이야기 같아요. 특히 외모나 배경 때문에 상처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 사회적 소수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며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구독자 수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늘어났고 하나의 SNS에는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응원의 메시지들이 쌓여갔다. 하나는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며 밤늦도록 눈물을 글썽였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가닿고 있다는 사실,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다시 펜을 잡을 힘을 얻었다. 그녀의 반지하 작업실에도 희미하지만 따뜻한 희망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의 웹툰이 아름아름 인기를 얻고 있다는 소식이 최유리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녀는 코웃음을 쳤다. 반지하에서 끄적이는 아마추어 작품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언더독 코믹스에 접속해 하나의 웹툰을 몇 편 훑어보았다. 그리고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림체는 분명 낯설고 어두웠지만 묘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다. 무엇보다 스토리의 깊이와 인물들의 감정선이 예사롭지 않았다. 최유리는 자신도 모르게 질투심과 위기감을 느꼈다. 자신의 웹툰 강남 프린세스는 화려한 그림체와 자극적인 설정으로 인기를 얻고 있었지만 이런 식의 진솔한 감동은 부족하다는 것을 그녀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며칠 뒤 최유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배경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는 자신의 우아한 사진이었다. 요즘 아마추어 작가님들, 잠깐 반짝하는 거에 너무 의미 부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프로의 세계는 냉정하답니다. 그리고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설정과 그림체인데 기분 탓이겠죠. 세상에 새로운 건 없다고 하지만 창작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표절은 나빠요. 창작의 고통, 프로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해시태그까지 정성스럽게 달린 그 글은 누가 봐도 명백히 하나를 겨냥한 것이었다. 최유리의 수십만 팔로워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유리 작가님, 누구 저격하시는 거예요? 혹시 그 언더 코믹스에 연재하는 강하나 작가? 어쩐지 그림체랑 분위기가 최유리 작가님 초기 작품이랑 비슷한 느낌이 들더라니. 역시 프로는 달라. 아마추어들은 그냥 흉내내기 바쁘지. 등등. 하나의 SNS와 웹툰 댓글창에는 순식간에 악플들이 해일처럼 쏟아졌다. 최유리 작가님 그림 베낀 거 아니냐. 양심도 없네. 이 아프리카 돼지야. 뚱뚱한 흑인이 무슨 로맨스 웹툰이야. 주제 파악 좀 하고 그림 그려라. 눈 버린다. 그림체는 좋은데 스토리가 너무 우울해. 작가 닮아서 그런가. 표절까지 하고. 입에 담기도 힘든 인종차별적, 외모 비하적 발언들이 칼날이 되어 하나의 심장을 후벼 팠다. 표절이라니 말도 안 됐다. 그녀는 하늘에 맹세코 단 한 번도 타인의 작품을 베낀 적이 없었다. 하지만 최유리의 막강한 영향력 앞에서 하나의 해명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다. 순식간에 그녀는 표절 작가, 분위기 파악 못하는 못생긴 작가로 낙인 찍히는 듯했다. 간간히 보이던 응원 댓글조차 의심과 비난의 목소리에 묻혀버렸다. 하나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작업실에 틀어박혀 울기만 했다. 세상의 모든 문이 다시 한번 자신 앞에서 쾅 하고 닫히는 것만 같았다. 어쩌면 애초에 열린 적도 없었는지도 몰랐다. 김민준 PD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분노와 무력감을 동시에 느꼈다. 그는 최유리의 행동이 얼마나 비열하고 치졸한지 잘 알고 있었지만 거대 플랫폼의 스타 작가인 그녀에게 신입 PD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그는 하나에게 전화를 걸어 작가님,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작가님 작품은 표절이 아니라는 거 제가 제일 잘 압니다. 이럴 때일수록 당당하게 맞서야 해요. 제가 작가님 편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작지만 굳건한 지지였다. 그때 하나의 SNS로 익명의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며칠 전 최유리의 저격글이 올라오기 직전에 응원 메시지를 보냈던 바로 그 아이디였다. 자신을 미미쌤이라고 소개한 그녀는 소수자 인권운동가이자 구독자 10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크리에이터였다. 강하나 작가님 안녕하세요. 미미쌤입니다. 작가님의 웹툰 늘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겪고 계신 부당한 일들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유리 작가의 행동은 명백한 폭력입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작가님의 이야기를 제 채널을 통해 세상에 알려보는 건 어떠실까요? 작가님의 목소리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부당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돕고 싶습니다. 침묵은 결국 가해자를 이롭게 할 뿐입니다. 미미쌤의 메시지는 깊은 절망에 빠져있던 하나에게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싸워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꺼져가던 용기의 불씨를 다시 지폈다. 하나는 며칠 밤을 새워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과거 자신이 겪었던 차별의 경험들, 그리고 경계선의 로맨스를 그리게 된 진솔한 이유를 담담하게 적어 내려갔다. 그리고 미미쌤에게 연락해 인터뷰에 응하겠다고 답했다. 두렵지만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았다. 인터뷰 영상은 며칠 뒤 미미쌤의 유튜브 채널 미미한 이야기에 업로드되었다. 영상 속에서 하나는 화장기 없는 얼굴, 평소 작업할 때 입는 편안한 티셔츠 차림으로 등장했다. 처음에는 긴장한 듯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지만 이내 특유의 차분하고 진솔한 어조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배경으로는 그녀가 직접 그린 경계선의 로맨스의 아름다운 사파들이 부드럽게 흘러갔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강하나, 그레이스 강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 외모와 피부색 때문에 스스로를 미워하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아름다움의 기준에 맞지 않는 저는 늘 숨고 싶었고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제 작은 꿈조차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경계선의 로맨스는 그런 저의 작은 꿈이자 세상에 조심스럽게 건네는 저의 첫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제 작품이 누군가의 것을 베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늘의 맹세코, 저는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의 작품을 표절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는 최유리의 작품과 자신의 작품에서 유사하다고 지적된 부분들을 조목조목 비교하며 구체적인 자료, 자신의 초기 스케치, 아이디어 노트 등을 제시했고 자신의 독창적인 창작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떨리는 목소리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제 작품에 자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 외모가, 제 피부색이 제 작품보다 먼저 평가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세상의 모든 하나들에게 작은 용기라도 될 수 있다면 저는 계속해서 그림을 그릴 겁니다. 당신은 당신 자체로 아름답고 가치 있다는 말을 제 그림을 통해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영상은 공개되자마자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하루 만에 조회수는 수십만 뷰를 훌쩍 넘어섰고 댓글창에는 하나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글들이 해일처럼 밀려들었다. 강하나 작가님, 용기에 눈물이 납니다. 작가님은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작가님 영상 보고 제 안의 상처가 치유되는 느낌이었어요. 저도 작가님처럼 당당해지고 싶어요. 외모가 실력이고 인격인 줄 아는 최유리 작가, 진짜 실망스럽네요. 강하나 작가님 끝까지 응원합니다. 강하나 작가 응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아름답다. 차별 없는 세상 만들어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강하나 작가 지지 선언과 함께 해시태그 운동이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여러 언론 매체에서도 이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기 시작했다. 무명 작가의 용기 있는 고백, 외모지상주의와 표절 논란에 휩싸인 웹툰계의 민낯, 스타 작가의 갑질 논란, 강하나 작가 인터뷰 전문 공개. 같은 자극적이면서도 본질을 꿰뚫는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다. 반대로 최유리에 대한 비난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다. 그녀의 차별적인 언행은 물론 과거 다른 작품들과의 유사성, 표절 의혹들이 소위 네티즌 수사대에 의해 낱낱이 파헤쳐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녀가 SNS에 전시했던 화려한 산과 아름다운 외모는 이제 위선과 가식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인성도 실력도 바닥이었네. 그동안 이미지 베이킹에 완벽하게 속았다 등등. 최유리의 SNS는 비난과 조롱의 댓글로 마비되었고 그녀는 결국 모든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칩거에 들어갔다. 그녀의 침묵은 오히려 비난 여론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웹코믹스도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몇 시간에 걸친 경론 끝에 최유리와의 차기작 계약을 잠정 보류하고 그녀가 참여했던 모든 홍보 활동을 즉각 중단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적인 윤리 규정 강화 및 공모전 심사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약속했다. 그녀를 모델로 기용했던 여러 광고 업체들도 이미지 손상을 우려하여 줄줄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때 업계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스타 작가 최유리의 화려했던 신화는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한편 강하나에게는 마치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여러 대형 웹툰 플랫폼에서 앞다투어 정식 연재 제의를 해왔다. 그 중에는 과거 그녀를 탈락시켰던 웹코믹스도 버젓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나는 김민준 PD의 진심 어린 조언과 도움을 받아 각 플랫폼의 제안들을 신중하게 검토했다. 그리고 결국 비록 규모는 작지만 작가 친화적인 정책과 자유로운 창작 환경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신생 플랫폼 스토리숲과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 스토리숲의 대표는 하나의 작품성과 용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파격적인 조건과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하나의 웹툰 경계선의 로맨스는 스토리숲 플랫폼에서 정식 유료 웹툰으로 연재를 시작하자마자 그야말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각종 웹툰 차트 1위를 석권하며 연일 화제를 모았고 독자들은 하나의 독특하면서도 아름다운 그림체와 깊이 있는 스토리에 열광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현실을 섬세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낸 점에 대해 많은 독자들이 깊은 공감을 표하며 인생 웹툰이라는 찬사를 보냈다. 단행본 출간 계약은 물론 여러 드라마 제작사로부터 판권 계약 문의까지 쇄도했다. 하나의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물을 넘어 우리 사회의 깊은 울림과 함께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으로 평가받기 시작했다. 그녀의 반지하 작업실은 더 이상 어둡고 외로운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이제 세상을 향해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피워내는 희망의 공간이 되어 있었다. 1년 후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시상식장, 화려한 조명과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공기가 감돌았다. 웹툰 부문 신인 작가상 후보들의 이름이 차례로 스크린에 떠올랐고 그 마지막에 강하나의 이름과 경계선의 로맨스의 대표 이미지가 선명하게 빛났다. 사회자의 입에서 수상자는 강하나 작가님의 경계선의 로맨스입니다. 라는 발표가 터져 나오자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하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잠시 멍하니 앉아 있다가 옆자리에 김민준 PD가 감격에 겨워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자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검은색에 우아하면서도 그녀의 개성을 살린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오른 하나는 감격에 겨워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눈가에는 촉촉한 이슬이 맺혔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제가 이 상을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수상 소감을 시작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제 외모와 피부색 때문에 제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날카로운 시선이 두려웠고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제 작은 꿈조차 사치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의 목소리는 점차 힘을 얻어갔다. 세상의 모든 상처받은 하나들에게 당신은 당신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고 눈부시게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가치를 함부로 재단하게 두지 마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하세요. 당신의 목소리를 내세요. 세상 어딘가에는 반드시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당신의 아픔에 공감해주고 당신의 꿈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저처럼요. 그녀의 진심 어린 소감에 객석 곳곳에서 감동의 탄성이 터져나왔고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도 보였다. 객석 한편에서는 김민준 PD가 그리고 미미쌤이 자랑스러운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따뜻한 시선 속에서 하나는 비로소 세상의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시상식 후 열린 성대한 리셉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많은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축제의 밤을 즐기고 있었다. 한쪽 구석 샴페인 잔을 홀로 들고 있는 최유리의 모습이 하나의 눈에 들어왔다. 이전에 당당하고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딘지 모르게 초라하고 지쳐 보였다. 명품으로 치장했지만 그 어떤 것도 그녀의 공허함을 가려주지 못하는 듯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짧게 마주쳤다.
최유리는 당황한 듯 황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하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위축되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볍게 목례를 건넨 후 자신을 축하해주기 위해 모여든 동료 작가들과 민준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했다. 이제 그녀에게 최유리는 더 이상 넘어야 할 벽이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편견 속에 스스로를 가둔 안타까운 한 사람일 뿐이었다. 며칠 뒤 하나는 정들었지만 어둡고 습했던 연남동 반지하 작업실을 떠나 햇볕이 잘 드는 아담한 새 작업실로 이사했다. 창가에는 전 세계 팬들이 보내온 각양각색의 응원 편지와 정성스러운 손그림 팬아트들이 소중하게 놓여 있었다. 그녀는 따스한 봄 햇살을 받으며 깨끗한 새 타블렛 위에 다음 작품의 첫 스케치를 시작했다. 여전히 세상에는 수많은 편견과 넘어야 할 벽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 곁에는 그녀를 지지하고 사랑하는 든든한 사람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믿고 사랑하는 단단한 마음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녀의 펜 끝에서 또 다른 희망과 위로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색채로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맑고 푸르렀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했다.